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디에라 TV의 김재철입니다. 예전에 이제 지나간 사건이나 화제가 됐던 일도 한 번씩 짚어보는 것도 중요하죠. 저도 이제 예전에 기자 출신이니까 예전에 사건 기자도 했고 정치부 기자도 했고 기자에 대한 경험은 제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사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나 또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대충 뭐 생각이 났을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지금 현재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는 JTBC 손석희 사장과 프리랜서 김웅 기자 간에 지금 맞고소했죠. 그 사건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좀 더듬어 보려고 합니다. 경찰에 제가 전화도 좀 해봤고요. 또 오늘 아침에 일부 종편 뉴스에서 김웅 기자가 프리랜서 김웅 기자도 간단한 기자는 아니죠. 서울의 KBS 출신이고 해서요. 간단한 기자가 아닌데 예전에 있었던 윗분들 부장급 얘기도 들어봐도 취재력이 있는 기자고요. 예전에 또 유흥업소의 성매매 사건 리스트 3만 명입니까? 4만 명입니까? 성매수자 3만 명인가 4만 명의 리스트를 확보해서 그것도 언론에서 이거저거 관심을 끌었던 프리랜서 기자죠. 그런데 이 김웅 기자와 지금 손석희 대표 간에 아시는 대로 이거 뭐 맞고소전이 지금 치열하지 않습니까? 김웅 기자는 손석희 대표를 폭행으로 주먹으로 이제 쳤다고 해서 3주 진단서를 가지고 폭행으로 고소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손석희 대표는 아시는 대로 공갈, 협박, 그리고 명예훼손 이걸로 해서 이제 또 고소를 지금 한 상태죠. 지난 2월 16일인가 17일인가 손석희 대표가 마포경찰서에 출두를 해서 아침 시간에 예정 시간보다 빨리 나와서 진술을 그때 19시간 기억하시죠? 그리고 김웅 기자도 3월 1일 날인가 소환이 돼서 또 역시 한 19시간 조사를 받고 나왔죠. 또 관련자들도 레카차 기사도 조사를 받았고요. 지난 시간을 또 되돌아보면은 이 사건은 사실은 2017년 4월 16일 사건입니다. 2년 전 사건이죠, 이제 거의. 과천의 교회 상기석, 어석한 상기석에 거기 손석희 대표가 갔다가 있다가 나오는 과정에서 차를 하나 턱 치고 이렇게 나오다가 본인은 그냥 그대로 제네시스 차였는데 레카차를 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카차 기사가 이제 따라왔죠. 추격을 해서 따라와서 항의를 하고 여기 옆에 있는 뭐 다른 분들도 그러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현금 150만 원으로 현장에서 이제 합의를 하고 그냥 가버린 거죠. 그런데 레카차 기사가 그랬는지 아니면 옆에 있던 분이 그랬는지 차에서 차 옆에 좌석에 30대 여성으로 보이는 분이 있었다. 이러면서 이게 이제 아주 청폭이 됐죠. 왜냐하면 손석희 JTBC 대표가 우리나라 예전에는 아나운서계를 대표하다가 대표 아나운서였고 이제는 뭐 JTBC 사장까지 그리고 시사저널에서 해마다 가장 존경, 신뢰받는 언론인을 선정을 하는데 2위에 10년 이상 계속 올랐거든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건이죠. 저도 예전에 제가 사회부에 사건 기자 책임자를 할 때 그때 아나운서 하던 손석희 아나운서가 기자를 하고 싶다 그래서 내려와서 시청인가 출입했을 겁니다. 그래서 밤에 야근할 때는 제 지시를 받았죠. 그리고 제가 보도 제작국 국장을 할 당시는 우리 100분 토론 사회를 또 봤기 때문에 지금 손석희 대표와 같이 가 있는 이영배 PD 그때는 이제 아마 우리 비정규직 진행 PD였죠. 지금은 아주 JTBC에서 손석희 사장하고 같이 가서 잘 지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지냈던 기억도 있죠. 그런데 이 사건의 이제 본질로 다시 돌아가면은 그 이후에 누가 봐가지고 이제 제보를 한 거죠. 그러니까 프리랜서 김웅 기자는 제보를 받아서 이분이 KBS에 있을 때도 굉장히 끈질겼던 것 같습니다. 그 성매매 리스트 4만 명 뭐 그런 걸 특종한 걸로 봐서도. 그러니까 이제 그 JTBC 손석희 사장한테 이제 연결이 됐겠죠. 그러니까 손석희 사장이 회사로 상암동에 있는 JTBC 본사로 오라 그래가지고 비서가 내려가서 사장실로 4번인가 이렇게 안내를 해서 사장실에서 만났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유인지 그 이후에도 몇 차례 만났겠죠. 그리고 이제 사건이 탁 터져버린 게 어디냐면 그 상암동에 있는 조그만 일식집 이자카야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일식집에 가서 친 거죠. 손석희 사장이. 그러니까 뭔가 서로 의견 충돌이 있어. 그래 버리니까 이 김웅 프리랜서 기자가 이제 고소를 하게 된 거죠. 폭행으로. 3주 진단서를 가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나를 회유하려 했다. 처음에는 나를 이거 채용해 주겠다 그러면서 계속 그러다가 JTBC 기자로 채용해 주겠다 그러다가 뭐 좌우지간 그러다가 또 이것도 본인이 한 얘기다. 손석희 대표가.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게 잘 안 되는지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은 벌게 해주겠다. 우리 JTBC하고 다른 일을 계약을 맺어서 이렇게 해서 지금 그 특가법이라 그러죠.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이런 걸로도 지금 이제 일단 수사는 좀 진행되고 있죠. 그 왜냐면 법인의 대표는 돈 그렇게 쓰면 또 안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해서 김웅 기자는 계속 이제 주장하는 게 아니 이거를 이 손석희 대표가 자꾸 나를 회유하면서 시간 끌기 하고 그 다음에는 드디어 나한테 이제 폭행까지 가하고 나는 그 당시에 있었던 손 대표가 회사차를 가지고 그 30대 여성이 있든 안 있든 간에 나는 그거를 회사차를 가지고 왜 사적으로 쓰느냐 그걸 가지고 취재해서 보도하려고 했는데 엉뚱하게 자꾸 이제 그 동성자가 있었느냐 안 있었느냐 30대 여성이. 그래가지고 손석희 대표도 그때 그 어머님이 옆에 노모가 타고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노모를 모시고 갔다고. 거기는 뭐 일이 있어서 갔다. 이렇게 이제 그거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레카차 기사가 또 나타나서, 그때 그 여성이 내리는 걸 봤다. 한 30대를 보였다. 그러다 이 레카차 기사는 최근 경찰에서는 그 진술을 또 뒤집었습니다. 그 사람이 동성자는 본 적이 없다. 이러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야 뭐 경찰서라든지 검찰에 가기만 해도 그냥 그 오금이 저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 이제 정신 나가 얼빠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카차 기사의 말도 또 믿을 수가 없죠. 예. 좌우지간 이 마포 경찰서에 고소하기 전에는 또 손석희 대표가 전화를 한 번, 2번 해서 그 녹취록 다 공개됐지 않습니까? 그 손석희 사장이 전화를 해서 그 당시의 상황을 물어보고 뭐 김웅 기자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 그러죠. 그래서 이 사건이 아주 복잡하게 지금 이제 엉켜 있는데 실타래처럼 엉켜 있는데 경찰이 이제 마포 경찰서가 이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곧 밝혀야 할 시점이 이제 오겠죠. 지금도 뭐 맹렬하게 수사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 아마 김웅 프리랜서 기자로서는 자기가 불리하다고 생각하는지 자꾸 그럼 대질신문을 시켜달라. 손석희 사장을 불러내서 나하고 대질신문을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해달라. 그러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게 아니냐. 또 거기에다가 그럼 거짓말 탐지기를 한번 써봐라. 우리 두 사람에게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현직의 JTBC 사장을 그 명망가를 김웅 기자가 프리랜서 기자가 상대하기는 뭐 본인이 생각할 때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김웅 기자의 주장은 자 문제가 없었으면 그리 했겠냐. 처음부터 그냥 JTBC 사장 그 유명한 손석희 대표가 나를 공갈로 고소하든지 경찰에 신고했겠지. 그런데 계속 나를 회유했지 않느냐. 말을 계속 바꿔가면서 동성자가 있었는지 노모였다 그러다가 또 뭐 아니다 그러고
이래서 이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그 기자, 그도 이제 지금 뉴스룸을 진행하는 그 JTBC의 진행자로서도 이거는 빨리 밝혀지는 게 좋다. 손석희 대표를 위해서나 김웅 기자를 위해서나 시청자들을 위해서나. 그래서 한 달 정도 진행되고 있는 이 사건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경찰의 수사를 명명백백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 저희 단디하겠습니다. 예, 단디 봐주십시오.